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어서 프리덤 오브 프레스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언론 기관의 어떤 의사 표현의 자유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 여기 프리 스피치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특히 언론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민주사회에서 어떤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정부의 어떤 얘기를 하는 거니까는 언론 기관의 언론사의 의사 표현의 자유 이렇게 해석하면 딱 적당합니다. 그랬을 때 그럼 언론사의 의사표시 자유와 프리덤 오브 스피치 일반 개인의 의사표시의 자유하고 더 특별한 게 있나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그냥 명칭만 틀리다는 거. 그래서 특권이 없다라는 게 이제 중요해요. 이거 특권이 없어요. 네, 프리빌리지 없어요. 어떤 스페셜한 프리빌리지 없어요. 누구하고 비교해서 프리덤 오브 프리 스피치 일반 개인이 갖는 프리덤 오브 프리 스피치하고 비교해서 언론 기관이 갖는 프리덤 오브 프리 스피치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별 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론사라고 해서 특별히 특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쟁점이 됐냐면 어떤 케이스가 하나 있죠. 뭐예요 이게 스탠드 for the daily 케이스인데 거기에 이제 어떤 경찰관이 영장도 없이 뉴스룸을 덮친 거예요. 그래서 압수해 갔어요. 압수수색을 영장도 없이. 그랬을 때 이 뉴스 지금 데일리 측에서는 이 신문사 측에서는 자기들은 이 뉴스룸은 여기서 모든 편집이 일어나고 모든 얘기가 들어가잖아요. 이 뉴스룸 여기는 특권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특권. 어떤 특권이면 영장이 있든 없든 간에 여기는 비록 네가 영장을 갖고 와도 여기는 들어올 수 없는 또 들어오더라도 더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권이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뉴스룸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서 어떤 편집이 일어나고 어떤 의사표시가 일어나는 건데 여기는 영장이 없으면 당연히 못 들어오고 영장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다. 특별히 보호되는 성역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판사님은 그래요. 여기는 성역이 아니다. 너희들은 일반 개인이 갖는 프리덤 오브 프리 스피치하고 똑같은 정도의 권리를 가질 뿐이다. 너희들이 언론사라고 해서 특권이 없다. 이렇게 다만 이 케이스는 경찰관이 영장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위반이다. 이렇게 내줬어요. 아셨죠? 뉴스 언론사라고 해서 특권을 갖지 않아요. 일반 개인이 갖는 프리 스피치보다도 더 이외의 어떤 특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source disclosure of source를 취재원을 보호한 취재원 보호권은 어떠냐? 취재원 보호권. 언론사가 갖는 취재원 보호권. 취재원 보호권은 이 페더럴 입장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하여튼 취재원 보호권이에요, 이거. 네. 취재원 보호. 취재원 보호인데 연방 차원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원래 이 취재원 보호도 프리덤 오브 프레스에 인정이 안 돼요. 취재원을 보호하는 거. 네, 이거 인정이 안 돼요. 네, 프리덤 오브 프레스의 disclosure of source 취재원을 보호하는 거, 취재원 보호권 인정이 안 되지만 우리가 봐도 좀 안 되겠잖아. 그래서 스테이트 레벨에서 개별적으로 이것을 인정을 해요. 이것을 인정하는 법을 개별적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이것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우리 연방 지금 콜트, 연방 카먼로 이 입장에서는 연방 콜트, 연방 US 콜트, 스프링 콜트 판사님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disclosure of source 취재원 보호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네. 네, freedom of press에 의해서 또는 freedom of free speech에 의해서 취재원 보호권은 인정은 되지 않아요. 취재원 보호. 물론 본인의 아이덴티티, 본인이 얘기하면서 본인의 아이덴티티는 숨기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두고 뭐하더라라고 얘기할 때 그 취재원을 드러내지 않는 이런 문제는 다르다는 거죠. 취재원 보호권은 인정이 안 돼요. 카먼로에서는 현재까지 US 카먼로에서 그러나 스테이트 레벨에서 입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는 크리미널 트라이얼에서 참석할 권리. 이게 이제 언론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언론사 입장에서 크리미널 트라이얼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는 공개재판 청구권, 이것도 일종의 공개재판 청구권하고 이제 일맥을 상통하는 거죠. 공개재판 청구권. 그랬을 때 저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6조의 퍼블릭 트라이얼, 스피드 앤 퍼블릭 트라이얼 그 근거로 해서 뚫고 나가야지. 퍼스트 어메먼트 프리스피치하고는 안 된다. 프리스피치는 말씀드렸잖아요. 예, 규정 형태가 컨그레스는 국민이 갖는 어떤 프리덤 오브 스피치를 침해하지 말라 그런 거지요. 적극적으로 뭐 정보를 공개하고 재판을 공개하는 이런 거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 하지 말아라라고 한 거지. 적극적으로 프리스피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라. 알아야지 뭐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것까지는 확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크리미널 트라이얼에 언론사가 들어가는 권리, 그거는 재판 공개 청구권인 거죠. 재판 공개. 그거는 6조의 퍼블릭 트라이얼로 가서 해결하지 퍼스트 어메먼트 프리스피치로 또는 프리덤 오브 프레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지 않아요. 막지만 않아도 감사지 적극적으로 뭐 해달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다음 public access to media. 이 반론권이에요. 반론권. 어떤 사람이 어떤 미디어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대부분 제 경험상 대부분 미디어에서 어떤 개인에 대한 얘기하면 그 개인한테 얘기하면요 전혀 많이 과장되고 좀 많이 벗어나는 얘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반론권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미디어에 접근을 해서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를 할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거, 이런 측면인 거죠. 저런 것들이 지금 뭐 프리덤 오브 프레스, 프리덤 오브 프리스피치에 이것을 과연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냐, 좀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죠. 그렇죠? 네. 다 어떤 의사 표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정부가 방해를 하지 말아라 이런 소극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정보를 공개한다든지, 예? 뭐 그거는 이제 안 된다는데, 지금 반론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제 다가와요. 다가가면 얘기할 기회를 줘야 된다. 이거는 조금 여기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가 언론사에서 자기의 험담이 와요. 그러면 자기도 접근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어떤 방송통신시설은 유한한 자원 아니에요? 유한한 자원이 한정된 자원이니까는 나도 그 유한한 자원 통신기구를 통해서 나도 할 얘기를 하겠다. 막지 말아라. 할 얘기를 하겠다. 그런 거죠. 하려고 이제 액세스를 하는 거죠. 액세스를 하는데 그것을 정부가 막는다. 막지 말아라. 이제 그런 측면이니까는 이거는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포함을 시켜요. 포함을 시키면서 아주 이제 뭐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 뭐 이러한 용어를 쓰면서 판사님이 저거는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인정을 해줬어요. 이런 유명한 인히비티 사상의 마켓 플레이스 오브 아이디어스. 네. 플레이스가 빠졌네. 마켓 플레이스 오브 아이디어스.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예, 사상의 생각의 자유로운 시장 원리. 그러니까 모든 생각, 진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들을 다 발표하도록 얘기를 다 드러내는 거죠. 다 자유시장 경제에 다 상품이 몰리듯이 생각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게 진리인지 모르니까는 다 자유롭게 모든 생각들이 다 발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도록 하자. 이런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는 너도 한쪽 의견만
한쪽 의견만 지금 시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 갖고는 그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 모르니까는 다른 사람의 얘기도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 이게 반론권 얘기인 거죠. 이런 거는 프리덤 오브 프레스에 이제 포함을 이제 시키는데, 다만 이것도 약간 좀 무리한 감이 있죠, 해석이. 그래가지고 한정을 했어요. 지금 브로드캐스트처럼 공중파 방송 같은 거,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저거를 인정을 해요. 반론권은 이제 신문 같은 건 아니에요. 브로드캐스트처럼 이 공중파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채널이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저런 경우에만 반론권이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방송에 나한테 험담을 했어요. 그럼 나도 거기 가가지고 내 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방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뉴스페이퍼는 안 돼요. 뉴스페이퍼는. 네, 브로드캐스트는 돼요. 그렇지만 뉴스페이퍼는 안 돼요. 뉴스페이퍼. 요거는 시설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론권 허락이 돼요. 이거는 반론권은 곧. 그렇지만 요거는 반론권 허락이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에 좀 가보면 뉴스페이퍼가 엄청 많아요. 또 설립하기도 너무너무 쉬워요. 한 지역에 막 수십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굳이 이 뉴스페이퍼를 이용하지 않아도 다른 뉴스페이퍼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꼭 이 뉴스페이퍼, 자기에게 험담한 뉴스페이퍼 찾아가가지고 나도 빨리 할 얘기 하자,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뉴스페이퍼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라는 거예요. 요런 차이가 있어요. 반론권 문제. 예, 요거 이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세요. 네. 이런 걸 자꾸 알면서 고민할 때 리걸 마인드가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챕터로서 이제 릴리전 문제가 나와요. 종교에 가는 거. 프리덤 오브 릴리전. 프리덤 오브 릴리전은 퍼스트 어메먼트에 나온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 이 프리 엑서사이즈, 또 이스태블리시먼트 오브 릴리전, 이게 이제 공식적인 용어인데 합쳐가지고 이제 프리덤 오브 릴리즈로 묶은 거예요. 네. 프리덤 오브 릴리즈라는 용어는 없고요. 저걸 합쳐가지고.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거기에는 먼저 Establishment of Religion, 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Free Exercise, 종교 행사의 자유, 이제 이게 있어요. 종교 행사의 자유부터 보자고요. 그러면 종교를 믿는 자유는 절대적이에요. 내가 어떤 종교를 믿는지, 그 믿음의 자유는 절대, 다만 이 어떤 믿음이 외부로 표출되었을 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질서를 지켜주는 측면에서 프리 엑서사이즈는 규제가 가능해요. 네, 그렇지만 믿음의 자유, 내가 어떤 신앙을 갖는지는 외부에서 보이지도 않고 외부로 표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절대적이에요. 그건 규제할 수 없어요. 신앙의 자유는. 근데 저처럼 그 신앙이 외부로 표현될 때 그게 바로 종교 행사잖아요. 외부로 표현될 때 그것은 이제 어떤 질서 유지,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제 규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규제해 놓은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프리 엑서사이즈, 종교 행사의 자유다는 거죠. 종교 행사의 자유. 그러면 종교를 행사하는 자유인데, 그럼 종교가 뭐냐가 중요해요. 종교.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죠. 종교가 뭐냐? 지금 태양을 믿는다, 태양신을 믿는다. 여러분 종교예요? 토테미즘. 만물에는 영혼이 있다. 또 하나는 우주인이 있다. 우리 인류는 우주인이 만들어 놓은 거다. 이런 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종교인가요? 그게 종교로 인정을 받아야 그 믿음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프리 엑서사이즈로 해가지고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전제가 되는 거예요. 종교로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먼저. 제가 아까 말한 그게 종교인가요? 그 기준은 바로 이거예요. 확신. 빌리프예요. 믿음. 컨피던스. 확신이에요. 확신. 컨피던스. 확신이에요. 확신. 의심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종교가 더 이상 아니에요. 내가 우주인이 우리 인류
신이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라 우주인이 우리를 창조했다. 라고 이런 거를 믿어요. 믿지만 창조했나? 안 했나? 이러면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창조했어. 확실히 믿었을 때 그건 종교로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프리 엑서사이즈 행동을 하는데 정부가 그걸 규제를 한다. 그럼 이 펀더멘털 라이트 프리 엑서사이즈가 돼가지고 종교 행사의 자유가 돼가지고 그 펀더멘털 라이트를 받아요. 정부는 그걸 규제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빌리프 노 시험 문제는 이게 이 다웃이라는 얘기가 나와. 이게 그일까 말까?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정부가 규제가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는 프리 스피치, 프리 엑서사이즈를 침해받은 거라고 위헌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쟁점은 뭐예요? 거기 그 사람이 과연 종교를 믿고 있었는지, 종교 행사에 다닐 때 그게 종교를 믿고 있었는지, 그 기준은 그 확신이냐 의심이냐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이 문제 나와요. 여러분 한번 문제 풀다 보면 한번 발견할 거예요. 그렇다는 거 넘어갔습니다. 이제 믿음의 자유는 절대적인 거고, 그 믿음으로 그게 만약에 확신을 가져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으면 그 믿음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는 또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죠. 듀 프로세스 절차에 따르면 규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떤 식으로 이제 스크루티니를 찾아내냐면 컨텐츠 베이스드는 스크루티니 뭐 맞는 거죠. 컨텐츠 뉴트럴이면 레셔널 베이스 테스트예요. 요거는 만약에 프리 스피치 같으면 컨텐츠 뉴트럴이면 인터미디엇이 되겠지만 이건 프리 스피치가 아니라 이건 프리 엑서사이즈예요. 그래서 컨텐츠 뉴트럴이면 레셔널 베이스드 테스트를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바로 요거. 근데 요거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컨텐츠 베이스드로 접근 안 해요. 컨텐츠 뉴트럴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또 반복이 되지만 종교 행사를 가져요. 이 산에 밤에. 밤에 있는데 여기가 뭐 입구인데 여기 자꾸 여기 올라가가지고 밤마다 올라가가지고요. 뭐 종교 행사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국립공원 관리 그 담당자가 이게 이제 싫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금지를 딱 여기서 시키려는데 시키는 근거가 종교 행사는 앞으로 갖지 말아라. 못 갖습니다. 밤 12시 이내에는. 일단 컨텐츠 종교 행사라는 이 내용을 건드렸기 때문에 스크루티니를 받아요. 이건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거 누구보다 잘 알죠. 인간의 컨텐츠 유출로 접근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국립공원 개발 계획을 설치해서 입구에서 입산 금지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개발 계획을 아셨죠? 입산 금지를 시켜버려요. 개발 계획. 디벨롭먼트 컨트랙을 하는 거죠. 개발 계획. 네, 디벨롭먼트 컨트랙. 스킨 플랜을 디벨롭먼트 플랜을 이제 하는 거죠. 아셨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입산을 시키면 이게 이제 컨텐츠 뉴트럴이고 여기 내가 적어 놓은 거는 뉴트럴 로 오브 제너럴 애플리커빌리티 이게 이제 컨텐츠 뉴트럴 로를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했어요. 뉴트럴 로 오브 제너럴 애플리커빌리티 이 봐보세요. 디벨롭먼트 플랜이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종교 행사를 갖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의 입산도 다 금지를 시켰다는 거죠. 이 법 자체가 국립공원 개발 계획이니까 뉴트럴 로죠. 그리고 그것을 적용 범위가요. 제너럴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행사를 갖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입산하는 사람을 다 금지를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가게 되면 그것을 컨텐츠 뉴트럴 로라고 한다라는 거죠. 컨텐츠 뉴트럴로 접근한 걸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랬을 때 레셔널 베이스 테스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맞았죠? 뉴트럴 로 오브 제너럴 애플리커빌리티 뉴트럴 로 디벨롭먼트 플랜 요를 가지고 여기 모든 사람 제너럴하게 다 여기에 올라가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이런 형태가 만약에 된다면 그게 컨텐츠 뉴트럴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셔널 베이시스를 이제 받게 되는 거다 이거죠. 이들의 진정성을 위해서.